최근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 경험담이 전 세계 해외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데요. 해당 인플루언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성능 좋은 카메라나 아기를 품고 악착같이 매달려 불법 촬영을 하는 몇몇 미친놈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핸드폰 기종은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면 셔터음이 들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꽤 놀라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말이죠. 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을 들고 한국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나지만 다른 나라 공항에 내려 인증샷을 찍겠다고 카메라 촬영을 하면 셔터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들리지 않던 셔터음이 들려 깜짝 놀라곤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법률적으로 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 클리블랜드라는 한 미국 남성은 링컨 기념관 계단에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를 사진에 담던 한 남자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과연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워싱턴 DC 고등법원의 줄리엔 맥케나 판사는 판결에서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옷을 입고 그와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짧은 치마라면 어느 정도 노출이 예상이 되며 이는 입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또한 이미 공공장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과는 사회적 관점이 많이 다른 부분이죠. 미국 인플루언서가 놀란 한국의 모습 두 번째는 한국은 범죄율이 무척이나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수천 수만 개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카페나 음식점에서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내려놓고 주문을 하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 무인상점에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양심적으로 계산을고 심지어 깜빡 잊고 카드를 놓고 가면 카드 수납함을 만들어 카드를 놓고 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외국인들은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죠. 그리고 미국인이 세 번째로 충격받은 이유는 만약 도난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먹튀를 하는 경우 요즘은 가게 사장님들이 CCTV 영상 또는 CCTV를 캡처해 SNS나 가게 앞에 붙여놓고 범죄자들에게 망신을 주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요즘은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죠. 최근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점포 운영이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글을 살펴보면 한 무인점포 사장이 가게 내부에 공지한 도난 사례가 담겨 있었고 사례 내용은 의도적으로 계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스크림 15개를 담아와 13개만 계산을 하거나 빠르게 바코드를 찍어가며 한두 개는 계산하지 않는 식이다. 어린이들이 계산하는 신용을 하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 지난해 대구의 한 막창 가게에서 먹튀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구시 수성구의 한 막창 가게에서 음식값 79,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식당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이들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해당 가게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은 무려 10건이나 됐다죠. 실제로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대구에서 막창집을 하면서 먹고 사는 아줌마인데 10여 년 장사를 하면서 먹튀를 한 10번쯤은 당한 것 같고 한 번도 못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 79,500원어치 드시고 도망가신 거지 부부님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면서 가게 CCTV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우리의 치부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정의구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이를 오직 정의구현이라고 보는 것 같죠. 다음 네 번째 미국인이 충격받은 이유는 바로 소주 때문이었습니다.
소주의 경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주,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때 외국인들은 밍밍한 이게 무슨 술이라는 거지? 한국인들은 이딴 걸 술이라고 파는 건가? 앓고 오래 쓴맛만 느껴지고 술의 풍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소주는 술이라고 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소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자몽, 포도, 석류, 딸기, 청포도 등 다양한 과일향 소주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그런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 세계 증류주 시장이 꾸준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1등 증류주 브랜드 한국의 진로는 무려 7%나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화권 지역에 과일, 소주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나 맛있는 과일맛 소주가 한국에서 고작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경우 비싼 금액에 판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곤 합니다. 이렇게 미국 인플루언서는 총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때가 너무 그립다. 안전해도 저렇게 안전한 나라는 없고 뭘 해도 한국이 훨씬 더 자유로웠다.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됐고 말이야. 근데 맛이 달달한 술이라. 난 아직 한 번도 못 마셔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맛이야? 어디에 가면 그 술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위험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이들이 마시기라도 할까봐 위험하다는 거야? 그거야 술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먹게 돼서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겠지. 중국의 CCTV와 한국의 CCTV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야. 그거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한국은 아니잖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 중국도 처음 설치했을 때는 분명 한국과 같은 이유로 설치한 겁니다. 물론 추후에 그 의도가 변질되기는 했지만요. 10만% 다르지. 한쪽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말이야. 두 국가 모두 CCTV가 많은 건 별로다. 하지만 한쪽은 높은 신용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마약, 인종차별, 도둑질, 총격 사건이 난무하는 곳에 사는 서구인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모습이라니 진짜 멍청하고 웃음내. 우리 먼저 반성해야 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저런 공공박제로 수치심을 줘야 한다. 범죄는 많이 일어나는데 차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미국인들은 박제가 되더라도 1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 미국에서 저렇게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고 나섰다가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난리가 날걸. 한국은 아주 멋진 나라야. 내가 2015년에 한국에 살았을 때는 소주의 규제가 없었어. 그래서 마냥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채로 다음날에 집에 돌아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시아에서는 저런 창피를 주는 박제가 꽤 효과적인 것 같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저런 사진 박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난 CCTV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내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도.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